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 바로 이가혁 기자하고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지난달 30일에 소셜미디어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전남대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외국인이 피 묻은 마스크를 버리고 갔다, 경찰에 신고했다 이러면서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네. 검증 요청이 많아서요. 최대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곳 구청, 경찰, 소방, 보건소 그리고 환경미화원 등까지도 저희가 수소문을 다 해봤는데 사진 속의 마스크의 정확한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인된 건 이겁니다. 피 묻은 마스크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신고자가요, 직접 현장을 본 것은 아니고 지인으로부터 이 사진을 받아보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개인정보라서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 39분에 119로 문자 신고가 접수됐고요. 관할 경찰과 소방이 각각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마스크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정류장과 주변 쓰레기통까지 더 확인을 해봤지만 없었다고 출동한 소방관이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마스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잠깐 사이에 날아가 버린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실제로 이런 마스크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가 질병관리본부 또 감염의학 전문가들에게 교차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우선 혈액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게다가 입 밖으로 피를 토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 그런 사람이면 거리에 돌아다닐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마스크를 발견하면요, 절대 만지지 말고 보건당국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게 또 사진 한 장이 있죠. 네. 서울 시내에서 방호복을 입은 구급대원이 목격된 사진, 이거는 어떻던가요? 네, 바로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사진인데요. 네. 합성 아니냐, 자작극 아니냐 의문이 많았습니다. 확인한 결과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일 새벽 1시 30분쯤에요. 스스로 몸 상태가 의심스럽다고 느낀 한 시민이 신고를 해서 구급대원이 출동을 한 겁니다. 다행히도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네. 현행 지침상 관내 보건소 음압 구급차가 1시간 이내 출동할 수 없는 상황이면 관내 119 구급대가 이렇게 방역복을 입고 출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도 꼭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민도 구급 당국도 정부가 알리는 대로 지침대로 신고하고 검사를 받은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정부가 마스크 업체 물량을 다 가져간 증거다라면서 한 판매업체 문자 메시지 캡처본이 이제 많이 퍼지기도 했잖아요. 네, 많이 퍼지고 있는 문자 메시지 캡처본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마스크 판매 업체가 구매자들에게요, 구매 주문을 취소해달라면서 보낸 문자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부 정책 때문에 마스크가 중국으로 다 보내져서 출고를 못하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판매 업체가 쇼핑몰 게시판에 직접 쓴 다른 글도 퍼졌는데요. 보시면 제조업체 공장에 나라에서 통보가 내려와서 다 가져갔다고 한다. 네. 이렇게 판매 업체 측에서 밝힌 겁니다. 반응은 좀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우선 이 글쓴이가 언급한 그 제조 공장, 제조업체에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정부가 우리 공장에 연락해왔다는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된 문자와 글을 쓴 판매업체의 설명도 직접 들었습니다. 물량이 달리는 건 맞지만 정부가 가져갔다는 건 잘못된 정보로 확인됐다면서 소비자들에게 다시 안내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허위 정보도 또 퍼졌습니다. 병원의 문의 전화가 폭주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저녁 인천 지역의 한 맘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나왔다며 해당 병원에 가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시간 김포 지역 맘카페에도 이 병원을 가지 말라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다음 날 이 병원엔 확진자가 나온 게 맞냐는 문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확진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다 보니까 다른 예약 환자들도 통화가 거의 어려웠고 이게 도대체 뭔지 비상 회의를 할 정도로 지금 저희 병상 가동률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병원에서 해당 카페를 확인했지만 글은 이미 삭제된 뒤였습니다. 이 병원에선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는 없었고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3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해를 당한 병원은 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포털 사이트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를 추적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잘못된 사실을 적은 또 다른 글이 있는지도 확인 중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이 밖에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것저것 좀 검증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이가혁 기자하고 바로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우한 폐렴이 맞는데 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하느냐, 중국 눈치 보는 거냐,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정치권 발언도 한번 보시죠. 전 세계가 우한 폐렴이로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 눈치를 보기에 급급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려달라는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한 폐렴 대신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쓰자고 한 거는 네.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른 거라는 게 이미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네,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네. WHO는 이미 지난 2015년에 앞으로 질병 이름은 이렇게 정하자고 원칙을 정했습니다. 불필요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적이나 인종에 대한 반감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칙이 있기 전에 나온 에볼라나 메르스처럼 이렇게 이름에 특정 지역이나 강의 이름이 있는 게 있으면 방역에 도움 안 되는 편견이나 네. 차별만 늘어난다는 걸 반성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각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걸 공식 명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각 정부 홈페이지만 가도요,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지금 대다수 언론들이 신종 코로나라고 쓰는 건 정부나 청와대가 그렇게 쓰기 때문이라서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명칭 논란이 계속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쓰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용어를 쓰게 된 그 과정을 한번 쭉 정리하면 지금 논란이 불필요한 논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지난 연말에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질환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올 1월 3일에 우리 질병관리본부도 우한시에서 나온 원인불명 폐렴이라는 용어를 써서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이땐 당연히 우리 언론도 네. 우한 폐렴, 원인불명 폐렴 이렇게 좀 뒤섞어서 썼죠. 네. 1월 12일에 WHO가 집단 폐렴 원인을 밝혀내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월 20일 우리 질본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명칭을 썼고요. 그 다음 날에는 이게 정식 명칭이다라고 보도자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이걸 쓰는 게 맞다고 판단한 대다수 국내 언론이 자연스럽게 이 명칭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네. 누가 무슨 명령을 내리고 강제로 명칭을 통일하라고 한 거 이런 게 아닌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소모적인 논란이 왜 나왔는지도 좀 볼까요? 지난 1월 27일에요.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하면서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용어를 좀 섞어서 썼고요. 네. 이후에 춘추관 행정관이 출입 기자단에 공식 명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니까 참고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단체 대화방에서 알렸습니다. 이후에 실제 윤 수석 브리핑 내용도 공식적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정정이 됐습니다. 일종의 자기 발언을 수정한 것인데 이걸 한 신문이 청와대가 우한 폐렴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해석해서 보도했습니다. 일부 정치권도 이후에 이걸 과대해서 좀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해외 언론은 우한 폐렴이다라고 쓴다 이렇게 사례를 좀 나열해 놓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물론 지금도 해외 언론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우한 폐렴 이런 용어를 쓰는 보도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추려서 해외에선 우한 폐렴이라고 쓴다, 우리만 안 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요. 오늘 미국 3대 일간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신종 코로나 또는 코로나 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 또 뉴욕 타임즈는 별도로 이 관련 기사만 묶은 그 메뉴를 마련을 했는데 이 목록 이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해외 주요 공영방송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영국 BBC를 비롯해서 독일, 프랑스, 호주 등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다른 시청자께서 검증 요청한 거 빠르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지난 2일에 충북 진천에서 중국 국적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신종 코로나 관련된 게 아니냐 궁금하다 이런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확인 결과 아니었습니다. 주변 수사와 또 부검을 마친 경찰은 음주 상태에서 이 남성이 하천 다리 위를 걷다가 실족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중형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오늘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죠. 그런데 이송되는 장면을 두고 마스크만 씌운 게 너무 허술해 보인다. 원칙에 맞는 거냐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가혁 기자하고 바로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송 과정에는 다 지침이 있죠? 네, 바로 그 지침을 보시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만든 신종 코로나 대응 지침입니다. 1번, 운전석과 환자 탑승석이 완전히 막혀있는 구분된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한다. 2번, 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한다. 3번, 이송 요원은 전신보호복, KF94등급 마스크, 장갑, 보호안경을 착용한다. 그리고 4번, 운전자도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어긴 건지 오늘 이송 장면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네, 그 장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체크를 해보죠. 오늘 이용한 구급차는요, 운전석과 환자 구역이 완전히 구분된 것은 물론이고 공기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어서 감염병 상황에 특화된 음압 구급차입니다. 환자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을 한 상태고요. 이송요원, 개인 보호복에 마스크까지 착용을 했습니다. 또 운전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썼고 보호복까지 입었습니다. 지침을 어긴 게 없습니다. 네, 근데 혹시요, 애초에 환자는 마스크만 써도 되는 그 지침 자체가 좀 느슨한 거는 혹시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음압 이송 카트를 사용한 다른 상황의 장면과 오늘 확진자 이송 장면을 비교하면서 바로 이 정도는 해야 맞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의 경우 이게 이런 장비가 필수는 아닙니다. WHO가 이번 신종 코로나에 대해 내놓은 지침을 봐도 환자는 마스크, 이송요원은 개인복을 쓰라. 우리와 같은 수준의 그런 원칙입니다. 네. 또 우리 질보는 병원 내에서, 실내에서 환자가 검사실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할 때 보호복과 마스크를 착용시키거나 아니면 음압 이동 카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쓰도록,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병원 내에서 감염을 막기 위한 규정이지 앞서 보신 이송 상황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검증할 사안도 볼까요? 네, 충남 아산에서 격리 생활 중인 우한 교민들이 공용 세탁실을 쓰고 있다 이런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가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가 진짜 맞는 거냐라고 검증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1인 1실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상식적으로 공용 세탁실을 썼을까 싶긴 한데요. 네, 공용 세탁실을 쓴다 사실이 아닙니다. 네. 공용 세탁실이 있긴 있습니다. 이 경찰 인재개발원이란 시설이요. 경찰관들이 많이 모여서 교육받고 연수받는 그런 대규모 시설이니까 그런데요. 하지만 이렇게 원래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과 지금 그 교민들이 사용한다는 주장과는 분명히 다르죠. 현재 격리 생활 중인 교민 3분과 직접 전화 통화 또는 메신저로 연락이 닿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용 세탁실이 있는 거는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저 오자마자 돌아다니지 않고 바로 들어와서 몰랐어요. 격리돼 있는 상태니까 공용 세탁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따로 공용 세탁실 공지된 내용도 없었고요. 제가 화장실에서 다 개인으로 빨래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다른 교민 2분도 방에서 손빨래하고 있다. 물품 배급함 보면 빨래 비누가 있다. 당연히 개별 손빨래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교민분께서 직접 처음에 물건을 받아서 네. 찍은 사진을 저희 보내주셨는데 네. 세탁 비누가 있네요. 있죠. 네. 실제로 교민들이 보내주신 또 다른 사진을 보면요. 각 방에 붙어있는 안내문 보시면 외부 출입 금지가 원칙이다. 또 입소 첫날에 공지된 안내문에도 세탁은 호실 내에서, 그러니까 각 방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 배출은 첫날에는 밀봉 후에 각 층 지정 장소에 배출하라라고 공지를 했다가 바로 다음 날, 둘째 날부터 각 방문 앞에 바로 밀봉해서 내놓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경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허위 정보 수십 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습니다. 허위 정보를 만들고 퍼뜨린 20건,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7건, 또 스미싱 범죄 1건을 비롯해서 모두 28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건을 추적해서 4명을 입건했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의 이름과 나이, 결혼 여부가 적혔습니다. 특정 보건소와 병원도 언급됩니다. 경찰 내부 보고 양식을 본떴지만 20대 A씨가 장난으로 만든 허위 정보입니다.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감염 의심 환자를 숨기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30대 회사원 B씨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가짜 뉴스였습니다. 경찰은 B씨와 이를 유포한 C씨 2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강원 속초 한 병원에 감염 의심 환자 2명이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피해를 본 병원 직원이 신고했고 50대 D씨가 자진 출석했습니다. 목욕탕에서 들은 정보를 올렸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D씨를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지자체의 실제 내부 문서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접촉자의 개인정보가 순식간에 퍼졌고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보건 업무 관련 공무원 2명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런 가짜뉴스와 개인정보 유출 등 8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검거하고 20건을 수사 중입니다.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선 구속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여행을 왔다가 국내 첫 확진자가 된 중국 여성이 오늘 1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온라인에선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로 중국인이 치료받았다. 건보료 올라가는 소리 들린다. 치료비 받고 퇴원시켜라 같은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네, 진짜 건보료하고 상관이 있는 건지 이가혁 기자하고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치료비를 다 댄 거는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팩트체크에서도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감염병 환자 치료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환자 개인에게 치료비를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국제보건규칙상의 원칙이고요. 또 우리 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67조 9항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경비는 국고 부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인터넷에만 봐도 질병관리본부가 펴낸 감염병 관리 지침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돈 부담 때문에 병에 걸려놓고도 제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숨기면 오히려 감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고 부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건보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맞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관계가 없습니다. 여행 목적으로 왔다가 확진된 이 감염 환자 치료비는 애초에 우리 건강보험 재정에서 빠져나가는 게 없습니다. 국고와 건보 재정은 서로 다릅니다. 국고는 예산, 그러니까 국회가 짠 나라 돈입니다. 격리 치료비로 29억 원 같이 이 복지부 방역 대응 예산이 이미 짜여 있고요. 모자르면 정부 예비비를 씁니다. 반면에 건보 재정은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가 내는 건보료로 만듭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해 쓰는 목적 외에 정부가 다른 용도로 손댈 수 없는 돈입니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 치료가 끝나고 어떻게 병원에 치료비가 지원되는지 그 절차를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국인 또는 건보에 가입한 외국인일 경우를 먼저 보면요. 의료기관에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비를 달라 이렇게 신청서를 관할 보건소를 통해 국가에 냅니다. 그러면 이 중에 보험 처리가 되는 항목은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심사를 해서 건보 재정으로 병원에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국고에서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요, 오늘 퇴원한 이 중국인 환자처럼 건보 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에는요, 건강보험과는 상관없이 중앙정부가 예산으로 병원에 바로 지급합니다. 다른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치료비 지원 비용이 어디서 빠져나간지를 보면 외국인 가입자 치료 때문에 건보료 오른다, 이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감염병 치료비가 느는데 건보료도 늘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사태 환자 규모가 어떻게 될지 아직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례를 참조하면요. 당시 내 외국인 합쳐서 국내 발생 환자가 4,700여 명이었고요. 이때 건보 재정에서 메르스 치료비로 나간 돈이 118억 원입니다. 이건 이 2015년 전체 지출한 건보료 48조 원의 0.02% 수준입니다. 전체 재정에 미칠 영향이 극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이 현재 위험 수준만 놓고 보면 이 정도 치료비 지출로 건보료 재정이 나빠진다거나 그래서 건보료를 인상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염자 무상 치료는 건보료 인상하고는 관련이 없다. 네. 이거죠.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